여러분들의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대출 규제와 공급 부족, PF 위기, 그리고 정치적 혼란으로 이어진 대내외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부동산 하락론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는 건데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2025년이지만 그럼에도 해결책은 여전히 존재하겠죠.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그 해결책 하나씩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하시거나 고민 있으시다면 전화 문자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2638-3964번, 서울 전화 02-2638-3964번 또는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부동산 가이드 매주 월요일 함께 해주시는 분이죠. 한국에셋연구원의 최규현 전무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무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양력 새해에도 또 음력 새해에도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을 열심히 해결해드리는 여러분들의 그 부동산 길라잡이 최규현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정말 진짜 새해가 지나고 또 처음 뵙는 자리입니다. 오늘 또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지 궁금한데요. 그 전에 먼저 이제 또 정말 새해가 밝았으니까 많은 분들 부동산 관련 전략 세우시는 분들 필요한 자리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자리 어떤 자리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여러분들 모두 부자 되고 싶잖아요. 예, 부자가 되려면 부자처럼 생각을 해라, 그렇죠? 근데 부자처럼 생각하려면 부자들의 생각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준비한 세미나는 현재 한국 부자들이 탐내는 부동산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고 그들의 또 그 생각을 따라서 또 나는 또 어떤 부동산에 또 그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예, 세미나 많은 참석해 주시고 또 세미나 이후에 또 그 무료 상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 혜택 많이 누리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부동산에 주목해야 될지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다면 02-2638-3964번과 샵 3989번으로 많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은 많은 분들 또 기다리고 계시는 순서일 것 같아요. 스토리가 있는 부동산 이야기 들려주시는 시간입니다. 저분이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을까요? 이 집을 고를 때 어떻게 골라야 할지 이 고민이신 분들이 들으시면 좋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집을 고를 때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집을 고를 때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고민을 해야 되는 거는 지역이겠죠. 지역. 그 다음에 나에게 어떤 준비된 자금이 얼마나 있는지 또 그리고 소득이 나의 소득이 얼만큼 되는지 이 소득에 의해서 내가 이제 모자란 자금을 이제 대출을 받을 그 금액이 또 정해지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내가 이제 매입하고자 하는 주택의 그 가격을 이제 고려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 가격이라는 거는 이제 그 입지나 그 요소들에 따라서 그 이렇게 천차만별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격에 차이를 나게끔 하는 이 요소들과 실제 이 요소들에 의해서 얼마만큼 이제 그 가격 차이들이 나는지 현재 이제 거래되는 그런 시세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번 같이 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우선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자, 얼죽신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얼죽신. 얼어 죽어도 신축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만큼 신축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축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신축에 대한 당연히 가격 또한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제 근래에 조사한 그 자료를 보면은
2020년부터 해가지고 2024년까지 이렇게 그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네, 부동산 114에서 조사한 내용인데 지금 그 신축의 기준은 준공 1년에서 5년 정도로 지금 보고 있고요. 그리고 구축은 준공 10년 초과한 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이 계속된 이제 등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시면은 그 신축에 대한 선호도가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2020년도에는 이 갭이 대략 한 3억 정도 이렇게 났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2020년도 경에는 갭이 한 4억 정도. 그리고 2024년에는 이 갭이 한 5억 정도까지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대략 이렇게 그 구축들의 평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프리미엄이 얼마나 붙었냐 보면은 거의 한 40% 가까이 프리미엄이 붙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는 대략 이제 참고로 이제 그 보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왜냐하면 이제 준공 1에서 5년이다 이렇게 봤을 때 우선 이 신축이라는 거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그 새롭게 개발이 들어가는 곳 또는 이제 재개발이 들어가거나 재건축이 들어가는 곳들, 이런 데가 이제 신축이라고 봐야 되는데, 당연히 이제 사업성이 나오는 곳이다. 그렇다면은 입지가 굉장히 좋은 곳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제 봐야 되고요. 또한 이제 구축이 이제 준공이 10년 초과된 걸로 이제 보고 있는데, 10년 초과됐으면 뭐 11년짜리만 조사한 게 아니잖아요. 20년이 넘은 것도 있고 30년도 넘은 것도 있고 40년 넘은 것도 있고, 요것들을 통틀어 가지고 이제 그 평균을 냈기 때문에 평균치가 상당히 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걸 감안한다면, 이제 지역별로 보면은 대략적으로 신축과 구축의 차이는 한 10에서 한 20% 정도가 유효한 차이가 되는 걸로 대략적으로 이제 그 계산이 됩니다. 우선 이제 또 가장 많이 이제 고려하는 거는 직주 근접 아닙니까? 직주 근접. 근데 직주 근접 요거는 어떤 걸 확인을 해야 되냐? 바로 교통이잖아요. 또 교통 중에 좋아하는 게 뭡니까? 정시성을 지켜주는 바로 도심철도입니다. 도심철도를 이용하기 용이한 곳들이 굉장히 선호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초역세권과 그렇지 않은 곳 이렇게 구분해서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조사한 이 그 캡처된 요 내용은 호갱루너라는 이제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캡처를 했고요. 이 기준은 이제 근래에 그 평균 거래 가격으로 이제 그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 없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뭐냐면은 어떨 때는 급매가 발생하기도 하고, 어떤 거는 또 조금 그 비싼 가격으로 이제 거래가 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대략적으로 그냥 참고를 한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 우선 장지역 가든5가 앞에 있고, 또 이렇게 주택지가 이렇게 우거져 있는 이 장지역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본다면, 여기 이제 그 송파 파인타운이라고 이렇게 여러 단지가 이렇게 쭉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 단지가 쭉 들어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준공 연도가 비슷한, 그리고 이제 세대수 차이가 얼마 안 나는 이 두 개 단지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뭐 초역세권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송파 파인타운 그 13단지, 그리고 역에서 약간, 물론 여기도 굉장히 역하고 가까이 있는 역세권입니다. 이 12단지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자, 동일하게 2011년도에 입주를 했습니다. 근데 세대수는 50세대 정도가 대략 13단지가 조금 더 많아요. 그렇다고 뭐 큰 차이가 이제 있는 거는 아니죠. 근데 여기 이제 그 역하고 차이가 도보 5분 차이 정도밖에 안 나요. 근데 동일 평수 가격 차이가 1.7억 정도 나요. 1.7억. 요거를 대충 이제 그 12단지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격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면은 대략 한 12.5% 정도 되는 프리미엄이 여기 그 13단지에 붙었다라고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대략적으로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투자로 내가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투자가 들어간다는 거는 이제 그 가격이 조금 빠르게 오를 수 있고,
또 혹시 이제 떨어지는 시기가 됐을 때 좀 천천히 떨어지는 그런 기준이 되는 거를 찾아야 한다라고 한다면 좀 비싼 거, 그러니까 여기에서 더 가까운 걸로 이제 들어가는 게 좋겠고, 사실 내가 여기 실수요자로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5분 정도 걸어도 괜찮잖아요. 운동도 되고.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그 송파 12단지, 그러니까 파인 12단지 같은 이렇게 그 좀 가격이 조금 걷는 걸로 1.7억을 아낄 수 있다. 1억 7천만 원을 아낄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것도 굉장히 괜찮은 선택지가 될 것 같거든요. 다른 곳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경기도청이 있는 곳 어디입니까? 바로 광교입니다. 광교 중앙역. 여기 바로 앞에 초역세권으로 또 역시 여기 자연앤 힐스테이트라는 대단지 아파트가 있어요. 광교 자연앤 힐스테이트 대단지 아파트는 2012년도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33평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략 근래 평균이 15억 정도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여기 이제 그 광교 에듀포레스트, 에듀폴의 아파트 여기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입주를 했습니다. 조금 2년 정도 더 신축이죠. 2년 정도 더 신축인데 평수가 한 평 더 큰 34평이 12억 정도의 그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 대단지 프리미엄이라는 것도 한 10% 정도가 붙거든요. 대단지 프리미엄이라는 것도. 그래서 그 대단지가 아닌 곳과 대단지인 곳 이렇게 비교했을 때 지금 여기 역세권이 아닌 곳은 한 24% 정도 프리미엄이 차이가 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단지 한 10% 정도를 뺐을 때 한 14% 정도 가격 차이가 나고 있구나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제 그 똑같이 대단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광교 중흥 S클래스 대단지인데 비교적 여기는 또 신축이에요. 2019년도에 입주를 한 이제 신축에다가 평수는 조금 더 큽니다. 근데 여기가 15억 8천 정도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 똑같은 대단지에다가 신축이면 좀 신축 프리미엄이 붙을 수도 있는데 이 초역세권하고 가격 차이가 이제 전혀 안 나는 거의 동일한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신축의 그 프리미엄까지 이제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프리미엄을 가져가는 게 이제 초역세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힐스테이트 광교 같은 경우에 여기 그 역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있죠. 역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2018년도에 입주를 했는데 그 평수가 39평이라고 하더라도 금액이 비슷하게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레미안 광교 같은 경우도 역세권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입주 연도가 보셨던 그 자연인 힐스테이트랑 입주 연도가 동일한 연도죠. 근데 금액은 평수가 크면서도 금액은 조금 더 떨어지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역세권의 힘이 이렇게 크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초역세권으로 볼 곳은 이제 그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인데 목동 대장 아파트라고 불리는 곳이죠. 이 목동 7단지 아파트. 바로 앞에 목동역이 있어요. 요거 타면은 금방 바로 이 5호선을 타고 이렇게 쭉 올라가면은 여의도가 나오죠. 여의도가. 그래서 그 여의도 직장인들한테는 아이를 가지고 있는 여의도 직장인들한테는 굉장히 선호가 되는 그런 곳입니다. 목동 7단지 아파트의 금액은 대략 19.9억 이렇게 평균가가 형성이 돼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2,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입니다. 86년도에 입주를 했고 비슷하게 목동 신시가지 9단지 아파트도 2,000세대가 넘는 대단지를 형성하고 있고 입주 연도도 비슷합니다. 87년도로. 근데 평수가 동일한데 대략적으로 한 2억이 넘는 차이가 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학원가에서 그 똑같이 이제 학원가를 누릴 수 있는 입지가 있는데 게다가 뭐 그 역으로 걸어가는 것도 큰 차이가 안 나요. 한 5분에서 10분 정도면은 충분히 이제 갈 수 있는 거리임에도 이렇게 한 15% 정도 되는 프리미엄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 직주 근접으로 이렇게 한번 보셨는데 우리나라 한강 주변의 아파트들 굉장히 비싸잖아요. 한강. 그럼 한강만 물이어서 이제 한강변만 비싸냐? 그렇지 않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천이나 호수변도 금액대가 상당히 그 좋은 금액대를 형성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그 매봉역 쪽에 있는 이 개포 우성 4차 아파트입니다. 요 바로 앞에 양재천이 흐르고 있죠. 양재천. 봄에는 굉장히 경치가 이쁘고 또 그 벚꽃길로도 굉장히 예쁘고 또 영화 그 마라톤인가요? 거기에서 초원이 다리는 100만 불짜리 다리로 유명한 그 양재천입니다. 거기에서 맨날 이제 훈련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 여기 그 개포 우성 4차 같은 경우에는 85년에 입주한 상당히 구축이에요. 구축에다가 그 세대 수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500세대가 좀 안 돼요. 근데 이제 45평대가 36.4억 이렇게 그 시세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그에 반해서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제 역세권 이제 매봉역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이 도곡 삼성 레미안 같은 경우에는 입주 연도도 2001년도로 비교적 상당히 이제 신축인데 47평 그러니까 비슷한 평수대가 31억으로 거의 한 5억 정도 차이 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퍼센트로 따지면은 대략 한 15%의 이제 프리미엄이 붙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이 그 천변으로 해가지고 그 아파트 간의 그런 가격 차이도 있지만은 동간에도 그런 그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동간 그리고 층간 뭐냐면은 이 건너편으로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바로 이렇게 천을 조망할 수 있는 자리냐 아니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격 차이를 보면은 여기 1동과 2동 같은 경우에는 천이 바로 이제 보이는 자리죠. 고층에서는. 그리고 이 뒤쪽에 있는 같은 평수지만 이 6동 같은 경우에는 천을 직접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이런 데들 이제 보면은 그 가격 차이가 조금씩 나는데 6동은 43억에 거래가 됐고 그리고 이 2동 같은 경우에는 이 7층이 44.5억에 이렇게 거래가 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똑같은 평수예요. 같은 평수, 이게 평수가 127로 이렇게 같잖아요. 같은 평수임에도 이렇게 그 동별로 층도 비슷해요. 6층, 7층. 근데 동간의 차이가 대략 한 3.4%. 뭐 보통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한 3.5%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는 거를 동간에 또 층간에 이렇게 그 조망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난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봤던 요소들과 마찬가지로 대형 공원을 이제 그 형성하고 있는 곳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격대들이 그 형성이 되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여기는 그 사대문 하면은 많은 고궁이 있고 또 문화유산이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 사대문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가장 대단지 아파트가 바로 그 유명한 이 경희궁 자이 아파트입니다. 바로 뒤에 여기 경희궁이 딱 붙어 있잖아요. 이 고궁이 딱 붙어 있는데 여기 가격들은 어떻게 지금 그 형성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희궁 자이는 여기 보이는 게 2단지 보이고 3단지가 보여요. 근데 2단지와 3단지 그 부분에서 이제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세대수 차이. 대단지냐 아니냐에 대한 그런 차이가 있는데 요걸로 대략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대단지는 한 10% 정도 프리미엄을 이제 형성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이렇게 10% 정도 그 금액 차이를 이제 보이고 있어요. 근데 요 바로 건너편에 마찬가지로 여기도 서대문역을 똑같이 이제 사용을 하는 비슷한 거리에 있는 그런 그 아파트입니다. 도님은 센트레빌. 여기는 비교적 한 6년 정도 차이가 나요. 입주 시기가 6년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비교했을 때 약간 구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비슷한 평수로 해가지고 금액대를 보시면은 대략 한 14억 정도로 해서 프리미엄이 한 40%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금액대가 왜 이렇게 많이 차이 나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우선은 뭐냐면은 여기에서 보셨듯이 이제 대단지 프리미엄이 빠지니까 40%에서 한 10% 빼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30% 정도 되는데 이 30%에서 이 공원 대단지 이제 그 대형 공원 이제 프리미엄을 대략 한 15% 정도 뺀다고 했을 때도 한 15%가 또 차이가 나잖아요. 요 15%는 어디에서 왔을까? 이게 항상 임장이 중요하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도니문 센트럴빌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 길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 언덕이 상당히 이제 그 가팔라요. 그래서 언덕에 있어서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좀 붙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대략 한 15%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난다면 사실 이 40%의 차이, 그러니까 이제 14억과 22.8억의 이런 차이인데 이 정도 금액 차이면 언덕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실수요자면 저 같으면은 이 도니문 센트럴빌도 좀 고려할 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언덕, 높은 언덕이지만 요즘 운동 잘 안 하잖아요. 운동 기능이 있습니다. 또 이제 내려올 때 무릎 아플 것 같다라고 생각되면 뒤로 걷기도 굉장히 좋거든요. 뒤로 걷기가 과학적으로 건강에 굉장히 좋다고 이제 증명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운동도 되고 또 공원 보러 가려면은 충분히 또 갈 수가 있어요. 뭐 바로 앞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 같은 입지를 누리면서 낮은 가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공세권으로 올림픽 그 선수 기자촌 아파트 이제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88년도에 올림픽 기념하면서 이제 그 들어갔던 이 선수와 기자들이 여기를 이제 그 숙소로 사용을 했던 곳으로 굉장히 그 기념이 되는 그런 곳이죠. 여기가 굉장히 또 그 이제 대지 평수가 이제 넓습니다. 5,540세대가 되는 대단지를 이렇게 형성하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 우리나라 뭐 최고의 공원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올림픽 공원을 이제 딱 그 붙어가지고 그 입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림픽 공원역 역세권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똑같이 그 역세권, 방위역 역세권을 이제 그 역세권, 초역세권을 이제 붙어 있는 그 5금 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 이제 좀 비교해서 보게 되자면은 비슷한 평수로 해가지고 가격 차이가 이제 많이 납니다. 여기는 한 17.9억이면은 올림픽 선수 기자촌 아파트는 21.9억. 프리미엄이 대략 한 20% 정도 붙었다. 근데 여기는 이제 그 공원이 그 대형 공원이 이제 붙어 있어서도 그렇지만은 여기가 이제 대단지에다가 워낙 부지가 넓기 때문에 차후에 어떤 재건축에 있어서 굉장히 그 사업성이 좋을 걸로 기대가 많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좀 그런 기대감이 조금 더 반영됐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즘 뜨는 성동구 이 성수동에 있는 서울숲입니다. 서울숲 하면은 가장 그 떠오르는 어떤 그 대장 아파트, 뭐 트리마제 그리고 갤러리아 폴의 아파트 있겠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강북임에도 1억이 훌쩍 넘어가요. 1억이 훌쩍 넘어가는, 그러니까 평당 1억이 훌쩍 넘어가는 그런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마제 같은 경우에 그 38평 아파트가 45억, 그리고 갤러리아 폴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90평에 94억 이렇게 그 거래가 이제 된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대장 아파트를 비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 똑같이 이제 한강이 이제 보이는 이 한강을 이제 그 앞에 두고 있는 이 동양 아파트, 강변 동양 아파트랑 한강 한신 휴플러스 아파트랑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입주 시기가 일단 비슷합니다. 입주 시기가 비슷하고 마찬가지로 그렇게 뭐 그 대단지를 형성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비슷한 평수가 대략 4억 정도 금액 차이가 나고요. 이제 그 퍼센트 계산을 해보자면은 대략적으로 한 16% 정도 이제 프리미엄을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강변 동양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서울숲 이렇게 바짝 붙어 있어가지고 상당히 이제 높은 프리미엄을 형성하고 있다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물이 가까이 있는 곳 그리고 공원이 가까이 있는 곳
이렇게 섞여 있는 곳을 한번 볼 텐데요. 이 커넬웨이라고 하는 이 산책길이 있습니다. 물 산책길이 있는 곳. 여기 청라인데 이 커넬웨이로 해가지고 이 주변 아파트들이 다 비슷한 금액으로 이제 가격 형성이 돼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물이 또 보이면서 공원이 함께 있는 이 청라 호수공원 요 앞쪽으로 해서는 금액대가 갑자기 이렇게 확 뛰는 걸 볼 수가 있죠. 한 10억대로 40평대는 10억대로 뜨고 이제 39평대는 대략 한 7, 8억 정도 형성을 하고 있고요. 건너편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금액대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물길 그리고 이 호수공원 있는 곳 이곳을 넘어가는 순간 금액대가 이렇게 5억, 6억대로 뚝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원과 물이 있는 곳들은 가격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아이가 있는 사람들은 학원가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학원가. 그래서 학원가도 이런 프리미엄이 어떻게 형성이 돼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원가 같은 경우에는 그 반경이 조금 넓어요. 아까 보셨던 다른 이제 어떤 요소들보다도 가격 영향을 미치는 반경이 훨씬 넓습니다. 여기 평촌 학원가, 경기도 학원가에서는 1등이죠. 1등 학원가인데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왜 이렇게 반경이 넓을까? 가격 영향 미치는 반경이 넓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천안에서도 여기를 온대요. 학원을 가기 위해서. 천안에서도 평택에서도 오고 네, 그만큼 이렇게 영향을 많이 끼치는 그런 학원가인데 이 주변 보면은 거의 이제 금액대가 큰 차이 없이 다 이렇게 고가로 형성이 돼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전부 다. 근데 여기가 호계동이거든요. 호계동인데 이 호계동과 이제 신촌동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호계동 같은 호계동임에도 남쪽으로 조금만 내려가면은 금액대가 갑자기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6억대, 5억대. 물론 신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9억 정도 형성된 것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이렇게 갑자기 금액대가 뚝 떨어지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학원가가 주는 그런 영향력이 크다라는 거를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목동 아까 보셨는데 여기 학원가 주변으로 이제 금액들이 형성되어 있는 것들이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고가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학원가에서 붙어 있는 입지에서 마찬가지로 옆으로 딱 가자마자 금액대가 역시 10억에서 9억 아래로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은행사거리 중계동 학원가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은행사거리는 예전에 이제 은행나무를 심었다고 해가지고 은행사거리인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은사라고 부른대요. 여기를 은사 줄여가지고 별걸 다 줄이죠. 은사 이렇게 부르는데 이 은행사거리가 은행나무를 심었다고 해가지고 은행사거리인데 희한하게 또 이렇게 은행들이 많이 이제 모여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뱅크가 또 많이 모여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학원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변은 고가로 가격들이 이제 형성이 돼 있어요. 고가로 가격들이 형성이 돼 있는데 여기에서 떨어지는 순간 마찬가지로 10억대 이하로 30평대 아파트들이 이렇게 금액대가 떨어지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집 고를 때 이제 주목을 하고 또 가격에 이제 차이가 나게끔 하는 이 요소들을 살펴보셨는데 여러분들이 투자를 계획하시든 어떤 또 이제 내가 실수요로 들어가는 거를 고민을 하시든 이제 이런 차이들을 보시고 전략적으로 이제 들어가시는데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근에는 신축에 대한 선호도는 빠질 수가 없습니다. 신축 선호 현상이 커지면서 당연히 시세에도 변동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이외에도 초역세권, 수세권, 공세권 등 여러 요소들을 예시와 함께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런 조건들이 붙어서 이제 프리미엄이 붙는 곳도 있고 또 아닌 곳도 있기 때문에 매수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비교를 해보신 다음에 전략을 잘 세워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조건들이 또 여러 개가 붙어
갖춰야 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만 필요한 경우도 있다 보니까 이에 맞게 이제 전략을 세우시려면 직접 임장도 나가보시고 전문가와 함께 또 의논을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자리 한번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의도 인근에서 화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이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제는요, 현재 한국 부자들이 탐내는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본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외에도 궁금하신 이야기들 다양하게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문의사항은 02-1638-3964번과 샵 3989번으로 많이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자, 방송 중에 상담 원하시는 분들도 같은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부터 시청자분들의 궁금증 한번 하나씩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전화 연결부터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아, 제가요, 이거 전망 좀 궁금해가지고요. 네, 네네. 그래서 전화했거든요. 예, 보유하고 있는 곳이 네네. 계세요? 아, 네네네. 주소 부르면 될까요? 네, 말씀해 주세요. 네네. 제가 서울시 강서구 예, 화곡동 410-52번지예요. 네, 이게 이제 땅이고요. 제가 이제 도로를 보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제 공동명이고 이제 6평 지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 앞으로 전망이 궁금해가지고요. 예. 자, 네네. 여러분이 나눠서 이제 공동 명의로 매입을 네네. 하셨다는 거죠. 네. 예, 화곡동에 지금 토지 6평을 보유를 하고 계신데 아무래도 이 토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실 수밖에 없으시겠어요. 네네. 네, 전망만 여쭤보면 될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바로 전무님 네.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말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송 잘 보고 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네. 이게 그 지금 보유하신 네. 게 이게 토지네요, 그죠? 네, 토지예요. 도로. 네, 도로. 네. 도로를 지분으로. 네, 공동명이고요. 제가 이제 갖고 있는 게 지분이 6평이에요. 6평이요. 네네. 6평. 요거 이제 그 투자 목적으로 해가지고 네. 네네 매수를 하셨나 봐요. 네, 맞아요.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최근에 네네. 모아주택이라든지 아니면은 재개발 요런 거 좀 노리고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네. 우선 우리 이제 그 개발에서 주요하게 두 가지가 있는 게 보통 네. 재건축 있고, 그죠? 네네. 그리고 재개발 있잖아요. 네. 재개발이 이렇게 있는데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요 그 토지랑 네. 그리고 뭐 그 주택이 네. 같이 있는 경우에만 그 분양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죠? 네. 근데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토지만 있어도 네. 이제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그러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평수가 너무 적은데요. 6평이면은 좀 과소한 평수인데 그렇다면은 이제 좀 과소한 네. 평수로 들어갔다. 이제 그 분양권을 받으려면 보통 기준이 이제 네네. 90제곱미터로 해가지고 그 네. 이제 그 9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지 이제 그 분양권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청산, 현금 청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현금 청산을 받는다라는 기준에 이제 들어가시는 부분들도 있는데 모아주택 같은 경우에 이렇게 그 도로 지분을 사가지고 그 분양권을 이제 받고자 하는 그런 네. 방향으로 조금 이제 그 추진을 하는, 그러니까 투자를 추진을 하는 그런 형태들의 이제 투자가 상당히 있었는데 국가에서는 그걸 좀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만약에 이게 그 90이 넘는다고 하더라도 그 네. 분양을 이제 그 못 받게끔, 그러니까 지정된 이후에 그 사면은 그 네. 이제 그 못 받게끔 분양권을 그렇게 네. 이제 그 방향을 잡았는데 여기는 아직 그 잡힌 데가 아니잖아요, 그죠? 네네. 그리고 주민들이 그 추진을 해가지고 제한을 넣을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을 텐데 이 청산하게 되면은 이제 그 네. 보상 기준이 그 네네. 이게 그 이 지정으로 인해서 그 상승분을 맞이를 하게 되면은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영이 안 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요거를 사셨을 때 얼만큼 좀 그
낮은 금액으로 샀느냐라는 부분이 네. 그 좀 관건이 되셨을 것 같고 아, 또 네. 그 다음에는 차후에 이제 평가를 함에 있어서 감정 네. 평가사를 어떻게 만나서 좀 그 이 보상 부분에서 좀 네. 그 주변에 있는 어떤 네. 부동산들에 대해서 그 가격들을 끌어올 때 어떤 식으로 네. 좀 잘 끌어올 수 있느냐 부분에 대해서 그 네. 이 감평사들이 좀 잘 해결을 해 주셔야지 조금 수익이 나는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네. 뭐가 됐든 간에 네. 그, 네. 그 지역이 그 지구 지정이 돼야 되니까 개발지구 네, 이제 네, 지정이 돼야 되니까 그런 네. 부분들이 이제 우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이 건너편 쪽으로는 네. 모아주택 그 지정된 곳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네. 예, 근데 여기 이제 화곡역으로 이제 건너편으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네. 네, 이쪽으로 해가지고 그 이제 계속해서 이제 추진이 들어가고 있는데 네. 동의율이 좀 많이 안 나오고 있어요. 동의율이. 그래서 진행이 그래요? 조금 지지부진되고 있는데 네. 위쪽으로는 현재 그 이미 이제 그 진행이 들어가진 곳이 있고요. 이 위쪽으로는 오히려. 그리고 또 호재가 그래요? 있다라고 한다면 이 화곡역이 네, 네. 대장홍대선 있잖아요. 네. 그 연결되면은 바로 이제 위쪽으로 강서구청 또 가양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가양에서 이제 그 바로 뭐 9호선으로 갈아탈 수 있게끔 그렇게 네. 연결이 되고 또 이제 일산으로 바로 넘어가는 그런 네. 그 라인이 되거든요. 그 홍대 쪽으로 넘어가는 그렇게 그 라인이 네. 이제 형성이 되는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호재가 있어서 네.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는 조금 들어요. 다만 이제 네,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네. 그 재개발로 해가지고 이제 지구가 네. 지정이 될 수 있을까는 좀 앞으로 좀 향후에 그 기간은 한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일단 전부 다 이제 노후주택이 돼놨기 때문에 뭐 가능성이 없다고 이제 말씀드리긴 또 어렵고 다만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네. 예, 어떻게 좀 답변이 됐나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조금 아쉬우신 부분은 당연히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또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재개발의 경우 이제 분양권을 받으시려면 90제곱미터 정도 토지를 이제 보유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 잘 살펴보시고 또 앞으로 재개발이 이제 진행이 될지 이 부분도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다라는 말씀 해주셨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전화도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저희 어떤 궁금증 한번 해결해 볼까요? 제가 지금 송파구 쪽에 우창 아파트 거주하고 있는데요. 네. 전망이 조금 궁금해서요. 지금 거주를 하시면서 동시에 보유도 하고 계신 거죠? 네네. 네, 송파구에 있는 우창 아파트의 전망이 앞으로 어떨지 지금 뭐 매도를 고민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전망이 궁금하신 걸까요? 요즘 부동산 음. 시장이 안 좋아서 그냥 네. 전망만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무님 연결해 드릴게요. 전무님 도와주시죠.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우창 아파트 시죠. 네. 가락 우창 아파트. 우창 아파트 이름이 벌써 이제 좀 오래됐죠. 우창 아파트. 그래서 좀 많이 그 오래됐어요. 오래된 아파트고 보니까 좀 부지도 작아가지고 세대 수가 많지 않은 아파트다 이렇게 볼 수가 네. 있겠네요. 그죠? 네, 맞아요. 예, 근데 여기 입지를 지금 보자면 예전에는 여기가 그 좀 그 끝자락 서울 끝자락이어가지고 뭐 서울 아닌 줄 아는 뭐 그런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5금 연결되고 그죠? 그리고 네. 여기 그 롯데캐슬 그리고 이편한 세상 이렇게 들어가면서 여기 개미마을이었잖아요. 개미마을. 그래서 여기에 그 뭐 판자촌이 막 구성돼 있고 그랬었는데 네. 이쪽이 그 거여 마천 뭐 재정비 촉진지구도 잡히고 하면서 이렇게 점점 이렇게 그 좋은 기운들이 계속해서 있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옆쪽으로 세종포천 또 이렇게 쭉 뚫렸잖아요. 그리고 이 왼쪽으로는 이렇게 그 외곽순환도로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여기 그 세종포천과 외곽순환도로 요 사이에 하남 가밀 개발 들어가고 아래쪽으로는 위례 개발되고 하면서 이렇게 좋은 기운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오고 있어요. 그죠? 개발의 압력. 그리고 이쪽에서는 당연히 강남하고 가까운 이 송파 쪽에서 이제 개발의 압력이 이렇게 다가오고 있고, 네, 그와 맞춰서 이제 이쪽에 이제 구축들이 많이 있잖아요. 구축 아파트가. 그죠? 네, 맞아요. 네. 그 바로 앞에 있는 뭔가요? 그 여기 상하 2차 아파트, 상하 1, 2차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 상하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재건축 이제 그 진행이 잘 들어가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삼환이라든지 가락이라든지 프라자 아파트 전부 다 지금 개발을 그 재건축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죠. 이거 문정 시형 같은 경우에는 그 리모델링 아파트 이제 들어가고 있고요. 그거랑 더불어서 이제 그 시청자님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재건축 추진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아, 네. 네. 아직 그 이제 조합 설립은 안 됐지만, 네. 그죠? 좀 빨리 됐으면 좋겠죠. 설립이. 그렇죠. 네, 빨리 되면 좋겠지만, 일단 말씀드렸던 앞서서 갔던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네. 좋은 모델이 돼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동네에 그 재건축들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어떤 좋은 사례들을 이렇게 수집해가지고 물론 이제 조합장으로 어떤 분이 그 뽑히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부분이 되겠지만 그 이제 그 좀 지혜로운 그 조합장님이 그 선출이 되신다면은 그 장점들을 잘 이용해가지고 아파트 이제 개발하는데 이제 잘 사용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이 된다라고 하면은 좀 방향이 뭐 어떻게 될지는 또 그렇게 지켜봐야 되지만, 우선적으로 그 여기 재건축이 된다라고 했을 때 네. 여기 그 대략적으로 입지적으로는 이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 가격 정도는 이제 따라잡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마 갭 차이가 한 3억 정도 나요. 3억 정도 나는데 앞으로 이제 분담금이 얼만큼 형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성이라든지 차후에 그 차익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좀 만약에 여기 거주를 오래 하셨다면 이미 좀 그런 걸로 인해서 좀 그 이득을 많이 보고 계실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렇죠? 네. 네. 어떻게 그러면은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네. 말씀드린 그 전체적인 내용은 굉장히 좋은 기운들이 계속해서 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 성파기도 하고 하니까 계속 보유하신다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입지 자체가 또 송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추가적으로 주변에 이런 개발들이 좀 잘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재건축, 이 조합 설립이 잘 된다면 더욱더 좋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한번 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방송 중에 상담 원하시는 분들 저희 전화 문자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02-2638-3964번과 샵 398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 이번에는 문자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746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성남시 산성역 자이 푸르지오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전무님, 저 이번에 성남으로 한번 가볼게요. 산성역 자이 푸르지오는 앞으로 전망이 좀 미래가 창창할까요? 네, 성남으로 한번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성남 산성역 자이 푸르지오. 예, 여기 그 단대오 거리에서 여기 조금 언덕이에요. 조금 언덕이기는 한데 벌써 이제 재개발 돼가지고 여기가 그 가격대가 상당히 좋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주변과 마찬가지로 빼곡하게 완전 주택촌이었어요. 완전 주택촌에다가 골목 해가지고 뭐 이렇게 집들이 뭐 복잡하게 이제 구성이 돼 있던 곳인데 이렇게 굉장히 좋은 아파트로 이제 그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제가 여기 예전에 많이 그 친구가 있어가지고 놀러 갔었는데 워낙 이게 골목 있다 보니까 강아지를 데리고 다니다가 잃어버린 거예요. 강아지를. 그래가지고 그 골목 찾아다니면서 아주 그냥 몇 시간 동안 그 강아지를 찾았는데 결국에는 찾았거든요. 강아지 이름도 생각이 납니다. 우순이라고. 지금은 아마 없을 텐데 아무튼 그렇게 빼곡하게 주택들이 가득 차 있던 곳인데 마찬가지예요. 이 주변들이 다 그렇게 빼곡한 주택촌들로 오래된 주택촌들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 위쪽에 산성역 포레스티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개발이 되고 있고 지금 앞으로 여기 이제 신흥역 앞쪽에 있는 신흥 3동이라든지 여기 수진역 앞쪽으로라든지 계속된 개발이 일어날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태평역 쪽으로도 그렇고 이렇게 그 오래된 주택촌들이 이렇게 빼곡하게 구성이 돼 있어요. 게다가 이 위쪽에는 뭡니까? 이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바로 위례가 있잖아요. 위례가 있기 때문에 위례로부터 해서 좋은 기운이 계속해서 이게 내려오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 산성역 자이푸르지오 단지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이제 좋은 기운을 받지 않을까. 이 주변에 동네들이 어떤 그 변화들을 계속해서 겪으면은 굉장히 환경이 좋은 그 입지로 이제 거듭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위례가 인접해 있어서 이 부분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리고 주변에 이제 주택들이 빼곡하게 있는 이 부분들이 개발의 압력이 조금 있나 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또 변화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잘 정리해 보시고 내용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담 원하시는 분들 전화, 문자 계속해서 열려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리가 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고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자리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전문의께 다시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전문의 한번 살펴보니까 내일이더라고요. 내일 오후 2시던데 빨리 전화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나요? 예, 좋은 자리, 좋은 기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많은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이제 현재 한국 부자들이 탐내는 부동산 대공개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고요. 예, 부자들이 어떤 것들에 이제 관심을 갖는지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부자들이 관심을 가져야지 그 자금이 흘러가고 그 자금이 흘러감에 따라서 어떤 그 가치가 상승하고 또 가치가 상승하면서 또 그런 가격들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저희 이제 세미나 참석해 주셔서 내용 들어보시고 많은 아이디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의해서 계획들 잘 세우셨으면 좋겠고 또 무료 상담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무료 상담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산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 그리고 또 내가 어떤 곳에 또 이렇게 그 투자를 하는 게 나의 자금과 나의 사정에 맞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같이 해보는 시간 갖는 그런 그 기회를 함께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 참석하셔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는데요. 참 부동산이라는 게 부동산뿐만 아니라 뭐든지 투자는 정말 어려운 것 같은데 특히 부동산은 좀 파이가 크다 보니까 우리 자산이 정말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온전히 우리 자산만으로 가지고 또 살 수 있다면 그것도 힘든 일이지만 여기에 또 대출까지 껴야 하고 참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정말 많거든요. 또 전략도 그만큼 잘 세워야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혼자 고민하시기보다는 참석하셔서 전문가의 인사이트도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결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화면을 통해 주제가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부자들이 탐내는 부동산은 과연 어딜지 궁금하신 분들도 참석해보시면 좋겠고요. 이외에도 내가 올해는 반드시 똘똘한 내 집 마련을 하고 말겠다 하시는 분들 참석하셔서 전략도 한번 세워보시는 그런 자리가 되시면 좋겠네요. 내일 오후 2시니까요.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지금 전화 주시면 좋겠습니다. 02-2638-3964번과 샵 3989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 오늘 정말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집을 고를 때 필요한 요소들도 이야기 나눠봤으니까 이 부분도 세미나 자리에서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여러분 즐거운 한 주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3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